공부학자들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밟은 현장이 날걸로 이렇게 노출된 거를 볼 수 있는 기회는 몇 년 가야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뒤면은 저기 밟은 현장이 다 다시 붙일 거거든요. 이 고구려성이 사실은 이 남쪽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아스러워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고구려성 하면은 개성이나 아니 평양이나 만주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고구려성이 이 남쪽에 있을까 다들 의아스러워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게 AD 475년에 장수왕이 3만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이 임진강을 건너서 저쪽 3번 국도를 따라서 아차산을 지나서 한강을 건너서 한성백제의 도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성을 함락시키고 남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계로왕을 아차산 밑에서 이렇게 참수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 군대는 계속 남하를 해요. 남하를 해서 아산만에서 영일만까지 고구려가 한때 이르게 됩니다. 근데 고구려가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라 곳곳에다가 이런 고구려 보급 부분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도록 성을 만들어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성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남한에 남아있는 고구려 성들이 약간 40개 정도를 4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을 제가 이제 직접 찾았어요. 1994년 무렵에. 진짜 아주 놀라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체험이었고, 바로 이 성도 고구려 성으로 밝혀진 것이 1998년도에 제가 여기 답사를 왔다가 바로 돌아가서 바람 부는 데서 서 있었잖아요. 그 안쪽에서 고구려 도입변이 이렇게 널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여기도 고구려 보루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물론 성은 있었으니까 그 성에 기와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기와편들은 대부분 다 통일신라 시대 기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구려 도입변이 나오는 바람에 고구려 때도 여기에 성이 만들어져 있었구나라는 걸 평면대로 덧붙여 쌓아서 이 채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좀 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보축성벽인데, 근데 굉장히 고민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것이 뭐냐면은 이 채성벽에 만들었던 저 성돌과 이 성돌이 다른 겁니다. 특히 이쪽에 보면 많이 다른 거요. 이런 성돌들은 다 이쪽 지역이 현무암지대입니다. 이 현무암을 갖다가 이 성돌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화강 편마암들이 다 사용된 거예요. 그 지질도를 보면은 이 주변에는 화강암이나 화강 편마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멀리서 성돌을 운반해서 가져와서 쌌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이런 현무암 성돌들은 이 주변이 이제 현무암지대니까 주변에서 가져온 건데, 왜 여기서 이런 현무암이 나오느냐?
이 임진강이 아주 독특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란 평강지대에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지질시대에. 그래서 엄청난 용암이 흘러서 서해 바다까지 오는데 여기에 두께가 한 30m 정도로 그 현무암이 완전 용암이 흘러가지고 쌓여서 용암대지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돌출된 성벽이 붙어 있습니다. 요게 원래 이렇게 낮은 상태가 아니라 요게 위에까지 다 붙었던 거예요. 성벽 위에까지 다 붙어서 이렇게 돌출시킨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벽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돌출시킴으로써 이쪽 위에 올라가면 옆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라고 하는 거는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을 해서 말하자면 성을 방어하는 사각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성도 그렇고 긴 성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치가 만들어지는데 그 치가 만들어지는 간격은 화살의 유효사거리 범위 내에 만들어집니다. 보통 5, 60m 범위. 그래서 양쪽에서 쏘면은 그 양쪽에서 조준해서 그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만들어지는데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은, 이 치는 이 성벽이 회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렇게 회제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부분이 구조공학적으로 최고 취약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부분에다가 이 치를 덧대 쌓음으로써 말하자면 일종의 성벽을 보강하는 역할을 551년에 신라하고 백제 연합군이 드디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제대로 저항도 못해보고 어디까지 후퇴를 하게 되느냐, 바로 임진강 이북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여기로 이 지역으로 후퇴를 해서 이 지역이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강 남쪽은 신라고 강 북쪽은 고구려고 하는 그 기간이 551년부터 고구려 멸망인 668년까지 약간 120년 동안 여기가 신라와 고구려의 국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임진강 이북으로 후퇴하고 나서 국경을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진강 하류에서부터 저 상류에 이르는 각 지점까지 고구려성을 쌓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가면은 도루봉이 있고요, 호르보루가 있고 당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무동리보루가 있고 쭉 하면서 이 임진강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덕진산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성곽을 전공했는데, 성을 전공하다 보면은 진짜 놀라운 게 각 나라마다 원천 기술이 다 다른 거예요. 고구려가 다르고 백제가 다르고 신라가 다른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축성 기술은 말하자면은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비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핵심 기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도 서로 공유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고구려와 신라도 공유를 안 하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었는데, 그들이 그 첨단 기술을 어디서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성 쌓는 방법이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덕진산성은 그야말로 고구려성을 어떻게 쌓았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증거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병사들이 먹고 자고 하는 그 숙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불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반드시 이렇게 연못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두는 그 시설을 만들게 되는, 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방형으로 된 식수시설이고요, 하나는 원형으로 된 식수시설입니다. 아마도 이 두 개는 거의 동시에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집수를 만든 성돌의 가공 수법과 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이건 아마 다음 주쯤 이제 발굴이 끝나면 다 메워질 겁니다. 이것이 원 상태로 남아있는 마지막 모습을 아마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죠. 원래 이렇게
다 덮여 있었는데 이 집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까만 층을 파낸 겁니다. 잘라내서 파내고 이 안에다가 이 원형에 저기 돌로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쪽은 노란색 콘토색 흙 보이죠? 콘토색 흙을 갖다가 접촉을 가져가면서 쌓아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물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물을 아주 효율적으로 담아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벽을 한번 보세요. 아까 위에서 보셨으면 이 두 개의 봉우리가 임진강의 면에 있습니다. 그죠? 두 개의 봉우리의 면에 있는데 하나하나의 봉우리의 사이에 이렇게 깊은 계곡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대단히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봉우리 정상부마다 그 작은 도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엄청난 토목공사를 통해서 이 두 개의 봉우리 사이에 있는 이 낮은 지대를 갖다가 완전히 성토를 한 겁니다. 예. 굉장히 많은 흙을 쌓아 올려서 성토를 했는데 그 성토층의 일부가 저 검은색 흙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벽을 쌓는 것도 성벽 쌓는 거지만 성벽을 쌓기 전에 성 내부에 있는 공간들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 내부를 말해서 공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엄청난 토목공사가 여기 선행이 된 겁니다. 신라 후기에 되면은 화강암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데 그 전 단계에는 화강암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이 화강암을 잘라내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심성암이기 때문에 큰 동아리 암석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다가 그 쐐기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쐐기를 받고 망치로 때려서 깨낸 다음에 그걸 다시 잘게 쪼아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 성돌이 바로 이 화강암 성돌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성도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기술력과 노하우가 들어있는 게 이 화강암입니다. 그런데 이 바깥쪽에는 화강암 성돌로 만든 이 성벽은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쌓은 경사가 되게 이렇게 눕혀져 있죠. 이게 한 55도에서 60도 정도 되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 경사를 갖다가 이렇게 성도를 눕혀서 경사를 만든 게 아니라 성도를 태물림 쌓기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 위에 있는 돌을 아래에 있는 돌보다 한 10cm 정도 뒤로 물려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경사가 되도록 해서 성벽에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과는 만든 시기가 다른 겁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성벽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이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화강암으로 만든 성돌로 이 원래 있던 방법을 붙여서 여기까지 올라가 여기 정도까지 올라왔겠죠? 이렇게 덮어서 만든 이게 마지막 단계의 성벽입니다. 그리고 그 앞 단계 그 아래는 보면 이렇게 보축 성벽이 이렇게 올라가고 보축 성벽 안쪽에는 이렇게 화강 편마음으로 만든 지성벽이 있습니다. 이 화강 편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쪽에 화강암의 변성암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성암 종류들은 가지는 특성이 엄청난 고열과 압력을 받아서 찌부가 돼가지고요. 이쪽에 결이 생겨 있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전리라고 그러는 결이 생겨 있어서 마치 시루떡을 쪼개는 것처럼 쉽게 쭉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돌이 화강 편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은 이렇게 한쪽 부분에만 이렇게 쐐기 같은 걸로 받아서 타면 뚝뚝 떨어지거든요. 일부러 쐐기 구멍을 안 만들더라도. 그러니까 이것들을 해서 이렇게 쪼개면은 이렇게 형태가 되는데 이 두께가 15cm에서 20cm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그 세장한 이런 성돌로 어떻게 쌓아 올라갔어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이렇게 쌓아 올라갔죠. 신라의 채성벽과 보축성벽은 왜 돌감이 다를까? 그게 저의 가장 큰 그 미스터리고 해결해야 할 숙제였던 겁니다. 근데
저기 중부에서 사찰 조사를 하면서 그 미스테리가 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죠. 이 성벽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돌의 재질이 완전히 달라요. 이 내용이 다 현무암돌입니다. 현무암과 이쪽 지역에 있는 일종의 그 적성계라고 하는 일종의 그 퇴적암 종류가 여기는 주재료로 사용이 됐어요. 이런 현무암이나 고강암 같은 경우는 주변에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km 반경 내에는 물이 없는 데에 비해서 이런 돌들은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게 이런 돌들이에요. 그런 돌들을 형태를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정형으로 이렇게 그냥 형태만 띄는 그냥 부정형의 돌들을 사용을 해서 쌓아 올라갔는데 보면은 돌틈 사이마다 이렇게 흙들이 다 충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돌을 쌓으면서 마치 그 시멘트 몰탈처럼 그 돌을 한층 한층 쌓아 올라가면서 사이사이에다가 점토를 갖다가 이렇게 충진시킨 겁니다. 이렇게 쌓는 공법을 습식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진흙을 갖다 사이사이 끼워서 만든 이런 공법을 습식공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토기신라 같은 경우는 이 돌틈 사이에 흙이 들어가 있지만 이건 나중에 들어간 거고요. 원래 쌓을 때는 돌틈 사이에 흙을 충진하지 않아서 빗물이 내리면은 바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건식공법으로 쌓은 것이 토기신라의 성벽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이 돌의 재질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쌓는 방법도 다른 성벽이 이 성벽 안쪽에서 또 한 겹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은 이 성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로고루하고 당포성하고 그 고구려 성벽 쌓는 기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통해서 원래 이 덕진산성이 고구려가 처음부터 석성으로 이렇게 쌓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고구려는 토기를 보더라도 전혀 장식적인 요소가 없고 완전히 실용적으로 손잡이와 아무런 모양도 없고 그냥 이렇게 바닥은 판판한 그런 형태의 토기가 만들어지고요. 모든 생활 문화도 굉장히 실용적인데 축성 기법 또한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토성을 쌓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쌓을 수 있어요. 백제 같은 경우는 중국 남조하고 일찍부터 교류를 했기 때문에 남조의 그 축성 공법을 받아들여서 그 백제 도성인 한성의 축성 기법이 다 토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성도 토성이고 남성인 몽천 토성도 다 토성입니다. 그리고 공주의 공산성도 토성이고요. 그 다음에 사비성도 토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그 축성 기술자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다 10만 명 가까이가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이 당나라 침공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구주지방에 만들어 놓은 성들도 다 백제 계통의 그런 토성을 기반으로 한 성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그런 토성에 기반한 축성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완벽한 석성입니다. 하나의 빈틈도 없이 3년산성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높이 한 24m 정도 되는 엄청난 높이에 그 사다리꼴 모양으로 그 석축을 쌓아서 성 내부와 외부를 완벽하게 돌로 다 정교하게 쌓은 나라가 바로 신라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축성 기술에 있어서는 사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공력을 들인 나라가 바로 신라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고구려는 이 축성 효율성 부분에서 토성과 석성의 효율성을 적절하게 결합을 한 새로운 형태의 축성 기법을 가지고 성을 만들었어요. 토성은 쌓기는 쉽지만 방어가 어려워요. 성의 경사가 만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토성처럼 쌓으면서 석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류한 새로운 축성 기법을 고구려인들이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름하여 제가 붙인 이름인데 토심석축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성 내부는 토축으로 하고요, 성 바깥쪽만 석축으로 이렇게 덧붙인 그런 형태의 석성을 만들었는데, 그런 공법이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겹벽을 많이 썼어요. 세성벽이 있고 아래도 중간벽이 있고 이렇게 또 보축성벽으로 3겹 정도의 성벽을 이렇게 쌓아 올라갔던 겁니다. 하나가 무너져도 또 성의 안에 성벽이 있도록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신라가 이쪽을 장악을 하고 나서 신라의 보축성벽을 드러내고
중간 부분까지만 드러내고 여기다 신라의 채성벽을 쌓고 고구려 보축성벽을 이용해서 보축성벽을 보강한 겁니다. 얍사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 축성 미스테리에 대한 비밀이 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덕진산성이 처음부터 완전히 고구려에 의해서 석성으로 쌓아진 것이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 의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요. 아마 670년 중반이나 680년쯤이나 신라가 이쪽으로 진출을 해서 이제 무너진 고구려 성을 이제 정비해서 다시 신라의 성으로 이제 수축을 하게 된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는데, 그때 이제 신라의 축성 장인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와서 이제 수축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당시에는 공병부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대장척당이라고 하는 공병부대가 별도의 부대 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대장척당이라고 하는 공병 기술자들, 그러니까 성곽 축성 기술자들의 지휘하에 포로라든가 이쪽 사람들이 와서 성을 쌓게 되는데, 성을 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석봉입니다. 돌 가공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와서 성을 새로 수축을 하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성돌을 가지고 가공을 하다가 아마 열아 죽었을 겁니다. 열받아서. 현무암 돌이 가공이 안 돼요.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축할 때도 최근에 요즘에 정비할 때는 정에 있지 않습니까? 정 끝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정으로 쪼아도 현무암은 가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고구려는 이미 5세기대에 6세기대에 그런 현무암 돌을 자유자재로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지만, 신라는 아직까지 6세기나 7세기대까지는 현무암 돌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널려있는 이 현무암을 가지고 성을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서 쌓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그냥 나 배째라 그러고 나자빠지는 장인들도 여럿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장 잘 다루는 그런 돌감들을 부득불 멀리서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슴 아픈 진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돌들을 원거리에서 운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무거운 돌들을. 그죠? 이 주변에 다 둘러봐도 사방 2km 반경 범위 내에는 이 화강편만 돌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 돌이 있는 곳에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리든 20리든 그 원거리에서 이 돌들을 다 운반해 와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작업이 수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석공들의 기술력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성돌을 활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축성 기술입니다.